지금부터 헐버트 일대기,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의 2022년 독후감 공모전 수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수장님께서 저는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지금 이제 오셔야 할 내일들이 사실은 더 계시는데 차로 오시는 분들은 차 운행이 좀 눈 때문에 힘들어서 오다가 중도에서 포기오 이런 분이 많아서 일정이 조금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독후감 시상식을 독후감의 질로 항상 대해왔지 독후감 자체의 시상식이나 이런 걸 성대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소도 호텔도 아니고 조촐한 곳이지만 그래도 국민유공자 복지회관이라는 우리 민족사에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양해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독후감 제가 공모전을 보고 느낀 거는 특별히 이번에 출품하신 분들은 먼저 뜨거운 가슴을 표현하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독후감 공모전을 이렇게 해보니까 글재주를 먼저 내세워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책을 읽어봤더니 정말 헐버트 박사한테 감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가슴이 앞선 분들, 그래서 이번에 출품하신 분들, 특히 수상하신 분들은 대부분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책자가 나가지만 다른 분들 거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헐버트 박사님에 대한 독후감을 통해서 헐버트 박사님을 알게 되는 우리 공모전이 의미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고 이제 저희 기념사업회가 창립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1999년이니까 금년에 23년이 넘어갔네요. 우리가 5월달에 창립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 목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목표는 헐버트 박사의 업적을 진실되게 객관적으로 발굴을 해서 세상에 알리자. 이게 저희들 첫 번째 목표였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 인물에 대해서 그분의 업적이 뭐냐, 또 공과가 뭐 어떠냐 이런 걸 할 때 정말 진실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거기에 중점을 둬서 그래서 업적 탐구는 이제 제가 책을 내고 책에서 또 설명도 하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는 업적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나.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 신문에 난 걸 이제서 구입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탐구는 대충 이분이 큰 테두리 안에서 한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 역사에 올바로 자리매김해 드려야 된다, 이분을. 그것이 우리가 이분한테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이분이 그런 일을 하고도 뭐 매일 와서 그분 묘소에서 참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역사 기록에 한글 역사면 한글 역사에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독립운동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음악사에서 아리랑을 어떻게 받고 지금 K-팝이 나오기까지 이분이 어떤 생각을 또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가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은 교과서나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과서에 나온 설명이 거의 없고 한 책 한 권에 그냥 헐버트 한두 마디만 베델 선생하고 좀 나온 게 있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교육대학이나 또 사범대학에서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골든벨 문제 50번 문제에 헐버트 박사의 상임필지가 제가 알기로 2번을 봤어요. 제가 그 50번 문제에 등장을 했어요. 그 50번 문제를 그 여학생들인데 둘 다 상임필지를 몰라가지고 50번 문제에서 골든벨을 놓쳤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특히 상임필지를 많이 알리게 되는데, 오늘 박 목사님 지금 도착하셨습니까? 박 목사님 실례지만, 저 뒤에 계시네요. 예. 장로교의 박 목사님이신데, 상임필지를 이번에 아주 색다른 해석을 하셨어요. 이번 글에서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저희 그 독후감 대회는 독후감 형식의 그 가슴에서 분출되는 그런 헐버트 박사에 대한 존경, 또 우리 국가와 헐버트 박사의 관계, 이거를 잘 기술하신 분에게 상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전문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그런 분에게도 상을 드립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이번에 상임필지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번에 논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헐버트 박사의 상임필지를 보고 이 책으로 주식영 선생이 배웠고 배재학교에서 이승만 박사가 배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조선 말기의 선각자들이 전부 상임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03년에 시작됐죠. 이민이 하와이 이민이 시작된 것도 전부 이 상임필지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상임필지로 인해서 서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민을 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덕성여대 참의사, 설립자 이런 분들도 여성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 미국에 대한 미국보다도 서양에 대한 동경이나 이게 상임필지에서 나왔는데, 우리 이대로 선생님이 오늘 이제 축사를 해주실 분인데, 상임필지에서 가장 특이점을 먼저 발견하신 게 상임필지가 전부 조선인을 배려하는 형식으로 책을 썼다. 도량형 단위를 전부 조선식으로 하고, 또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비교하고, 이대로 선생님이 그 책을 읽고 제일 처음 그거를 공론화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박현준 목사님이 상임필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모태 출발점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이번에 글을 쓰셨어요. 저도 미처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민공동회가 상임필지 1891년 1월에 출발이 되고 만민공동회는 1898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가 1896년이고, 그래서 이 상임필지의 영향이 지대했다. 독립협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헐버트 박사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고 상위피치 책을 다 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 거, 이걸 저는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길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번 이제 특히 수상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헐버트 박사 전도사가 좀 되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신들이 느낀 걸 그대로 외부에 알리고,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의사 해설사들을 찜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뭐 단체가 안중근 의사 그 사업회에 비하면 뭐 너무너무 협소하고 열악하죠. 그러나 어떻든 여기에 수상하신 분들은 느끼신 대로,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느끼신 대로 외부인들한테 알리는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행사가 있으면 좀 참여도 해주시면 더 반갑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독후감 공모전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종구 선생님도 이렇게 한글학회를 통해서 저와 인연을 맺었고, 우리 헐버트 박사 행사를 하면 꼭 참여를 하시고 또 이렇게 호주머니도 털으셔서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십니다. 항상 제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이대로 선생님이나 우리 최영기 박사, 이 모든 분들이 항상 그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국가보훈처가 이 독후감 공모전 뭐 상금도 다른 단체의 독후감 공모전에 비하면 아주 적죠. 그러나 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처 처장상을 이렇게 또 수여를 하고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또 헐버트 박사가 그 기독교 감리교 선교사이시다 보니 또 감리교 본부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이 빌딩 3층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2층에 있고, 독립유공자 유족회 김삼영 회장님은 저하고 같이 23년 전에 1999년에 기념사업을 같이 설립을 한 선배이자 동지이십니다. 김삼영 회장님. 그래서 또 이 시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YMCA, 서울 YMCA는 헐버트 박사께서 창립 준비위원장을 하시고, 또 창립 총회 때 이렇게 사회를 보셔서 YMCA 탄생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YMCA가 출발하는데 가장 공헌이 크고, 그 다음에도 감리교보다 오히려 YMCA를 위해서 더 많이 활동하신 분이 헐버트 박사십니다. 그래서 서울 YMCA에서 저희들한테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독후감 공모전 말고도 저희 기념사업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고, 또 개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용 소개는 그냥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마치고, 백영찬 장로님을 좀 빠뜨렸네요. 또 백영찬 장로님,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저와 감리교의 다리를 놓아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인사말에 발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445년 전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글로 삼인필지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요, 세종대왕님 또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우리 선조인데 450년이 넘도록 제 글자로 공문서도 안 쓰고 교과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데 헐버트 박사가 그때 오셔서 한글이라는 글자를 만든 이 민족은 교육만 잘하면은 일어난다, 이걸 아시고 책도 쓰시고 외국에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영어로 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60년대 대학생 때부터 정말 우리 글자가 있는데 안 쓰는 것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구원동 대학생회를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글 쓰기 정책을 펴겠습니다. 지금부터 55년 되는데요. 주시경 선생님만 알았습니다. 주시경 선생님께서,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주시경 선생님께서 쓰게 하셔서 그분이 정말로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늦게 우리 헐버트 기념사업회가 발족을 하고 우리 기념사업회를 만드는데 함께 애쓰신 YMCA 전태구 장로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글날을 국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전태구 장로님으로부터 또 헐버트 기념사업회를 소개받아서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삼인필지를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한국 사람보다도 더 한국의 초기를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헐버트 박사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좋은, 지금 여러 가지 소개하는 책을 쓰시고 애쓰시는 김동진 회장님의 그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김동진 회장님과 헐버트 기념사업회를 돕고, 정말 은인이잖아요, 헐버트 박사가. 그분의 그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모임 때마다 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도 이 독후감에 응모를 해서 상을 탄 일이 있습니다. 그건 더 잘 알기 위해서,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그리고 제 자신감을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오늘 이번에 상을 타시는 분, 그는 다 자세히 읽지는 않지만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글을 잘 쓰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그냥 독후감 응모하고 상 타신 걸로 끝나지 말고 헐버트 기념사업회와 김동진 회장님을 위해서 같이 이 헐버트 박사의 꿈과 그 훌륭한 업적을 알리는 일을 같이 하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동진 회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안 해요. 학생들이 그런 어떤 퀴즈라고 하나요? 그런 행사를 할 때 학생들 헐버트 박사 삼인필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끼리라도 다짐을 하고 앞으로 헐버트 박사와 이 우리 기념사업회를 같이 돕기를 바라고요. 오늘 좋은 글을 쓰셔서 상 타신 분들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상 타신 분뿐이 아니라 못 타신 분도 글 잘 쓰신 분이 전에 보면은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번에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전달이 된다면은 그분들도 같이 김동진 헐버트 기념사업회 회장님과 또 헐버트 박사의 고마움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축사 겸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한글학회가 주시경 선생님이 제자들과 같이 만들었어요. 1908년에. 그런데 그 뿌리가 헐버트 박사로부터 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학자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 조선 사람으로서 그분의 꿈과 정신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한마을 문화협회 한글학회 부설 한마을 문화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헐버트 박사님의 꿈과 뜻,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실천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글학회 주시경 선생님의 그 뜻도 알아주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 결과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기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는데 제가 심사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독후감 공모전이기 때문에 독후감의 내용, 그 다음에 구성, 표현, 완성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다만 학술적인 논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진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나왔듯이 이번 학술 논문도 당초에 저희가 공고문에 나갔기 때문에 똑같이 심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인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화상을 수상하신 문희주님은 독후감 공모전 성격에 가장 적합하고 책 내용을 잘 소화를 해서 자기 시각으로 이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높이 봤고요. 특히 간결한 문장을 가지고 전달력과 설득력이 뛰어났고 독자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글쓰기에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심사위원들이 무궁화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백두상을 수상한 박현주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3인 필지를 대상으로 연구한 학술 논문입니다. 굉장히 이 논문 내용도 우수하고 또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학술적인 부분으로 잘 엮어냈다는 부분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글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심사를 했고요. 접근 시각이 매우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백두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다만 민주주의의 어떤 베테랑 말을 쓰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심사위원들이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독후감 공모전 성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은 학계로 미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자님의 글은 정말로 훌륭한 한 편의 어떤 수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수필가인 것 같기도 한데 수필을 보는 그런 문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고 표현력도 뛰어났습니다. 설득력과 어떤 전달력 이런 것들이 매우 우수해서 저희가 백두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라상을 받은 황현탕님의 글은 이분은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관적인 글을 쓰려고 매우 애썼지만 또 하반부 쪽에 가니까 상당히 평론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 독후감과 그런 평론
이 부분을 놓고서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라상을 수상한 그 최진용 글은 문장력이 우수하고 내용 구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독후감다운 글쓰기의 표본을 보여준 점도 매우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 어떤 그 제안을 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높게 봤습니다. 한라상 수상자의 또 한 분 이자성님은 글 표현이나 구성이 무난하고 독후감의 표준을 보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아리랑상을 수상한 김소영님의 글은 표현력도 우수하고 글의 구성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도입부 부분에서 이 독후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은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수상자 박용훈님은 신학과 선교활동 이 부분에 아주 초점을 맞췄는데요. 헐버트 박사가 선교 활동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데 저희 심사위원들은 이 부분도 더 높이 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에 선교 활동하고 신학 이 부분을 드러낸 부분을 높게 본 겁니다. 다음 아리랑상을 수상한 유호정 작품은 헐버트 박사의 생애를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내용도 우수하고 좋은 작품인데 특별히 이 지금 유호정님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독후감을 더 좀 부각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수상자 김수라님 경우는 독후감 취지에는 굉장히 잘 맞는데요. 내용에 지나치게 본인의 직업을 많이 드러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줄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그 내용도 좋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나는 그런 추측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리랑상 수상자인 윤영미 이분의 작품은 자신의 시각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모든 것을 잘 표현했는데 헐버트 박사를 어떤 한 인물하고 비교한 부분 아마 본인은 좀 아실 텐데요. 이 부분이 지나치게 많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심사평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모전이 지금 6년째, 한 번은 코로나로 생략을 하고 5회, 이번 5회째가 되는데 6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1920년대 인도의 시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 타고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조선을 동방의 빈불이라고 1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헐버트 박사는 130년 전에 조선인은 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선인이 아마도 머지않아 전 세계에 횃불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조선인은 그 우수한 문자 한글이 있기 때문에 한글의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심사평을 마치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기 박사님이 제가 빼먹었습니다. 비중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시니까 빼먹긴 하는데 최영기 박사님은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당나 이 단체에 책을 보내고 해외에 책을 보내고 책 보내기 운동을 하시고 또 선문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제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헐버트 박사의 특히 언어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탐구를 또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심사를 우리 심사가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만장일치로 하되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끝장이 안 나면 끝장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기 박사님하고 또 고려대학교에 김학순 교수가 계십니다. 김학순 교수하고 그런 기념사업회의 대표자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심사를 좀 많이 못 드리고 그러는데 김학순 교수나 우리 최영기 심사위원장 이 두 분이 너무 저희 기념사업회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YMCA 회장상인 아리랑상을 받으실 분들인데 5분입니다. 시상은 성수용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SF 한국문학인협회 회원이신 김소영님, 상장 아리랑상 김소형, 위 사람은 사단법인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헐버트 박사 일대기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2022년 독후감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수상자로 선정됐기에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5일 서울 YMCA 회장 조규태 대두. 사진 같이 찍으시죠. 예. 상금은 30만 원입니다. 네, 김소영님 수상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헐버트 박사님 독후 감상을 하고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헐버트 박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김동진 회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책을 이렇게 내주셔서 멀리 알리게 돼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주변에 우리 헐버트 박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그런 선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연구원이신 김수라님, 상장 아리랑상 김수라, 내용 전과 동일합니다. 예, 사진 촬영하시고 예, 수상 소감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어플을 하면서 이제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그 자료 협조청을 받으면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서 헐버트 박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희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여러 다방면에서 애써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철원 소망교회 목사님이신 류호정님 나와주세요. 상장 아리랑상 류호정,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네, 소감을. 저는 남편 대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역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 헐버트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시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으셔서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고 그래서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소개를 많이 하고 이런 기념사업에 협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온 게 너무 감동이고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에 계신 박용훈님. 상장 아리랑상 박용훈,
내용은 정과 동일합니다. 예, 소감을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를 감리교신학대학교라는 곳을 나왔는데요. 거기서 수업 중에 헐버트 박사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헐버트 박사님을 국어교육학자나 아니면 정치인으로 알기보다는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깊이 있게 좀 알아보고자 이 책을 읽게 됐고, 그래서 이 공모전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국 러커스 대학 동양학과 한국학 교수이신 유영미님. 상장 아리랑상 유영미. 내용은 정과 동일합니다. 네,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주립대학인 러커스 대학에서 한국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독후감 공모전에 올 생각을 정말 몇 개월만 전만 해도 못했는데요. 코로나로 한 4년 동안 한국을 못 오다가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아버님도 뵐 겸 그런데 딱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월 15일 딱 맞네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이후에는 이렇게 상을 받아본 일이 없어서 몹시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책을 널리 알려주신 김동진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연히 이 책을 갖게 됐어요. 다른 작업을 하다가 한국에서 이 책을 주문해서 책 옆에 이제 책상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메일로 딱 뜨는 거예요. 헐버트 이 책 독후감 그거 한다고. 그래서 거의 운명처럼 제가 이 책을 그냥 저희 자료로 읽는 거 이외에 독후감을 한번 초등학교 때처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상인 한라상을 받으실 분들인데요. 세 분입니다. 시상은 이상욱 상임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KBS 카메라 감독이신 이차성님. 상장 한라상 이차성. 위 사람은 사단법인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헐버트 박사 일대기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2022년 독후감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수상자로 선정됐기에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5일 사단법인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 김삼열 대표.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헐버트 박사님의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많은 힘을 떠주신 헐버트 박사 기념 사업회 그리고 김동진 회장님의 저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인격 도야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표이사이신 최진용님 나와주세요. 상장 한라상 최진용. 내용은 정과 동일합니다.
상금은 각 50만 원입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나이에 무슨 글 써서 공모전에 간다는 게 저는 쑥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사실 그 20대 때 헐버트 박사를 알았지만은, 그리고 20대 이 헐버트 박사의 그 책도 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연히 이번에 읽어보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나이를 잃어버리고 이번에 공모전에 응모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독학을 모집했는데, 그때 제가 쓰는 게 에리 엠메마르크의 대성문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쓰는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자기가 대성문을 읽었으면 메마르크가 썼거나 할 텐데, 에리 엠메마르크까지 기록한 거는 그 자기가 독학을 쓰면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 여행을 갔다 오면은 반만 갔다 온 거고, 갔다 와서 여행기를 쓰면은 온전한 여행을 간 거는 실시.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다 읽고는 덮으면은 반만 읽은 거예요. 책을 읽고 독감 쓰면 온전히 책을 읽으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제가 온전히 책을 읽었다, 그런 생각 들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지금까지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헐버트 박사님의 그 큰 뜻과 열정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헐버트 박사님의 그 뜨거운 정신을 같이 이어나가는 데 조금만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 주일 한국대사관 홍보공사이시고 여행 작가이신 황현탁님 상장 한라상 황현탁,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홍현탁입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거 관계없이 글을 다른데 글을 쓰려고 양화진 그 선교사묘원에 글을 쓰고 왔더니 문화원장도 받고 이제 독립장도 와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설 선생하고 두 분을 제 글에다가 사실은 인용을 했고, 당연히 노비도 제 블로그 글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4월달에 책을 냈는데 제 책을 보고 간단히 두 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3월에 제가 독립유공자 유족이 저기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1919년도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재판을 받은 구금된 기록이, 재판 기록이 발견되어서 외할아버지가 이제 독립유공자가 되니까 손자님까지 이제 유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이 3월달 때문에 마치 또 이번 상도 또 독립유공자 이렇게 회장상을 또 받게 돼서 정말 저한테 외할아버지가 상을 받으려고 이 책을 읽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상인 백두상을 받으실 분입니다. 시상은 유성종 기획홍보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상금은 70만 원이고요. 장로교 안양도회 목사님이신 박현균님, 상장 백두상 박현준. 위사람은 사단법인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헐버트 박사 일대기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2022년 독후감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수상자로 선정됐기에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대독. 하나,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통합직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박현준 목사라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귀한 그 헐버트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이 독감 공모전을 통해서 헐버트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주신 이 기념 측과 우리 김동희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서울장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그 한국교회사를 전공하고 있고 석사 과정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박사 과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이 헐버트 기념사업회 주관하는 요 독감 공모전에 참석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조금 그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면서 한국 정치사 쪽도 좀 관심이 있다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기념사업회에서 김동진 회장이 만드신 이 조선을 피어나는 책을 보다가 이 4인 필지를 보면서 굉장히 큰 어떤 학문적인 영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헐버트의 삶, 또 헐버트의 그 4인 필지 속에서 학문적으로도 연구적인 전문적인 그런 분야 속에서도 증거 자료나 논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논지와 논문을 통해서 한번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글을 한번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 부족한 저의 글을 또 잘 봐주셔서 독감 공모전인데 학술 연구를 연구 논문을 낸 저희 부족함을 좀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헐버트 선교사님 또 선생님의 일대기 또 그 삶을 더 연구해서 헐버트 기념사업회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역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지경을 넓힐 수 있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인이시고 수필가이신 안윤자님. 상장 백두산 안윤자. 내용은 정과 동일합니다. 상금은 70만 원.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상 소감 듣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그 치아 발치를 3개나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것이 컴플렉스입니다, 사실. 제가 그 독후감 공모에 응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독후감을 써본 기억이 없었고요. 근데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사실은 책을 한 권 쓰고 싶었어요. 근데 김동진 회장님께서 쓰신 책들, 또 헐버트 박사가 1906년에 강연했던 그 대한제국의 멸망사, 이것들을 정말 대학원 교재처럼 밑줄 쳐가며 읽어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너무나 디테일하게 책을 서술한 김동진 회장님의 책을 베끼는 것밖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헐버트 박사에 대한 단행본을 쓰는 건 무리구나. 그러면서도 제가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헐버트 박사에 대한 글을 한 편 꼭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동기부여가 되질 않았어요. 제 마음에 헐버트는 굉장히 그리운 이름인데도 현실감이랄까 무슨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저에게 낯선 독후감 공모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나마 동기부여를 제가 받고 싶었고 그렇게 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까 스펠가가 쓴 글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스펠 쓴 지 30년이 넘었고요. 계속 직장에 머물렀기 때문에 많은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어요. 오늘 한방눈이 펑펑 날리고 저도 이 스노우 슈즈를 신고 나왔습니다. 또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그리운 사람, 참 생각하면 때로 제가 눈물을 몇 번 흘리는데 그 그리운 이름, 헐버트 박사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한꺼번에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국가보훈처장 상인 무궁화상을 받을 분입니다. 시상은 노상현 보훈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영화감독 문시주님, 상장 무궁화상 문시주, 위사람은 사단법인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헐버트 박사 일대기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2022년 독후감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수상자로 선정됐기에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대독. 상금은 100만 원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회장님께서 오늘 초입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독후감은 이제 글을 잘 쓰는 분과 그다음에 뜨거운 가슴을 잘 표현해 주신 분, 이렇게 약간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글을 잘 써기보다 뜨거운 가슴을 조금 잘 말하지 않았나 싶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이 독후감에 응모를 할까 잠깐 생각을 했다가, 저는 어린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을 접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공모전 소식을 이메일로 받고 사실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애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느 날 11월 초에 거의 응모 막바지에 11월 1일인가쯤에 학교에서 아리랑을 배웠다고 저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순간적으로 아이한테 너 이거 아리랑을 제일 먼저 악보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호모헐버트라는 선생님이 그걸 제일 먼저 하셨어 라고 하는 순간 독후감에 응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로서 그냥 이 독후감을 쓰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이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한테 알려주면 또 제 아이가 어디선가 뭐 잘난 척이 됐든 자랑이 됐든 아는 척을 하는 거든 이 호모헐버트 선생님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독후감에 응모를 했고, 사실 저는 이 책을 머릿속에 통째로 넣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1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줄도 빼곡하게 쳐가면서 읽었고, 그래서 조금 더 나름의 뜨거운 가슴을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가 표현한 뜨거운 가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동진 회장님의 그 감정이 저한테까지 정의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저는 그냥 이 책을 보고 본 그 느낌만 그냥 다시 옮겨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김동진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김동진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기념사업회 그리고 그 주변에 도움 주시는 많은 분들이 헐버트 박사님의 업적을 발굴하는 것까지는 정말 이제 다 하신 것 같고,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이 헐버트 박사님 그 업적을 세상에 알리시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이 독후감을 쓰는 계기도 사실은 저는 이 헐버트 박사님을 영화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 자료조사차 이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읽었던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헐버트 박사님의 꿈이 조선이 피어나는 것이 꿈이었다면 제 꿈은 이 헐버트 박사님이 세상 밖으로 좀 더 나오시는 게 제 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좀 늦기는 해도 제가 원하는 바는 이때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헐버트 박사님을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 세계인에게,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인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아니, 제가 영화로 만드셔야죠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출연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김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답니다. 여기에 사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고 사실 저희들이 초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면 장소도 그렇고 초대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또 여기 특별한 분 몇 분은 이렇게 오셔서 제가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리기 전에 시상식을 도와주신 국가보훈처 과장님, 또 YMCA 본부장님, 또 유족회 이사님, 또 감리교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시고 우리 이기대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죠. 저희 기념사업회 자문위원님이신데 1919년 3.1혁명의 33인 중에 한 분이시죠. 남강 이승훈 선생님 아시죠? 평양도의 오산학교 창립하신 그 이승훈 선생님의 맞손자님이십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그 다음에 백영찬 장로님하고 감리교회 민광기 목사님 오셨네. 좀 안 보이시는데 그 신학에서 선교사로 헐버트 박사님 연구를 아마 글을 거의 최초로 쓰시지 않았나 그런 분 오셨습니다. 저 뒤에 이제 박만석 선배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저분은 사실 이제 요즘은 외국에 가서 체육 잘해가지고 상을 많이 타죠. 그래서 외국에 가서 뭐 태극기가 많이 올라가고 애국가도 풀려 퍼지는데 이분은 1962년도에 중학교 3학년인데 일본에 가가지고 세계 주산대 주산하죠. 세계 주산대 한국, 일본, 중국 하는 세계 주산대 제1회 세계대회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1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애국가가 울려 펴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또 이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의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뒤에 보니까 와 계셨길래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박만석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수상자님들 다 나오시고 그리고 내빈님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른말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학회 회원이신 이 강가래자 선생님이 저희 집안의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생활하면서 방송생활하면서 방송인들이 잘못 사용하는 발언들이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4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불법 효과 짜장면 이래야 되는데 1980년대부터
그리고 표와 자장면 이렇게 발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니까 이거 다 두 가지 다 짜장면이나 자장면이나 다 복수로 표준어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선행 규정인 그 짜장면 불법 효과를 발음을 못하게 해놓고 결국은 복수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선행 규정은 안 해요. 지금 방송인들 보면 전부 오늘 밤 어제 저녁 이러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저기 최혁기 선생님 계시지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국립국어원에 계셨던 분 인정하시잖아요. 표준어는 하나여야 되는 거죠. 영어는 액센트 하나만 틀려도 난리 피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라만은 가르치지도 않고 정말 큰일이에요.